그러면 얼만큼 허용을 해주면 좋을까요? 가급적 허용해 주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허용을 해주기는 하지만 이게 부모님이 보실 때 너무 보기에 안 좋아. 그래서 똑같은 그 상황이지만 이 행동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질문하신 분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좋으면 몸에 힘을 주면서 손을 팔랑팔랑 흔든대요. 그런데 손뼉을 치거나 다른 행동으로 전환시켜 주고 싶어요 하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거나 좀 불편한 상황이거나 하면 부모님이 그 행동이 계속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전환해 주시면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너무 좋아서 손을 팔랑팔랑 흔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감각 추구도 있지만 시각 추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손을 흔드는 행동에 많은 경우가 시각 추구가 있어요. 그 손의 흔들림이나 팔랑팔랑 흔들면서 나부끼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아이가 보면서 즐거워하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보기가 싫어. 박수 치는 걸로 유도하고 싶다. 그러면 기분 좋을 때 아이가 막 할 때 와, 너무 신나. 그래서 어머님이 먼저 박수를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신나서 엄마 박수 치는 거야. 그런데 박수 치는 것도 제가 보니까 너무 심하게 많이 치는 아이는 부모님이 그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수 치는 것도 너무 크게 하면 조금 신경이 쓰이니까 예를 들면 너무 좋을 때 엄마랑 하이파이브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최고, 엄지척, 최고. 와, 잘했어, 잘했어. 짝짝짝짝 이렇게 좀 누가 봐도 괜찮은 그죠? 혼자 박수 치는 것보다 둘이 손을 마주쳐서 짝짝짝짝 한다든지 해서 아이가 기분 좋아서 그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어머님 보여주시고 신나니까 우리 하이파이브 할까? 우리 박수 같이 칠까? 해서 이것을 계속 끄집어내면 돼요. 계속 해주시면 아이가 그 다음에 신날 때 엄마한테 와서 박수 치자고 하기도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보여주시는 거에 따라서 제공학습이 얼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그것으로 전환이 되니까 전환이 아직 안 되면 또 알려주고 안 되면 또 알려주고 해서 엄마가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자. 기분 좋을 때 우리 하이파이브 하자. 기분 좋을 때 엄마랑 같이 박수 치자.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대안을 알려주면 처음에 그 기간을 거쳐서 아이가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안 알려주고 하지 마 하면 절대 못 바꿔요. 모르겠는데 아이는 방법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던 방법으로 하는 거고 야단을 치시면서 하지 마만 하면 절대 이것을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전환해 줄 수 있는 대안,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자 해서 보여주시면서 대안을 꼭 제시해 주셔야 아이가 그것을 익혀서 어느 순간 그 바뀌는 방법으로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환은 어머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계속 유도하시면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많죠. 이제 본 아이들 중에서 꼬집는 아이도 되게 많아요. 꼬집는 아이. 그리고 시끄럽게 막 물건을 다다다다다 두드리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꼬집는 아이면 이것이 피해를 주는 거니까 안 되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이는 그럼 어떻게 하지? 꼬집으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말랑말랑한 감촉도 느끼고 자기 마음도 가라앉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꼬집는 거 말고는 없어.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제 특히 이제 보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살을 만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감각 추구하느라고. 그래서 만지면 아플 때가 있죠.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하면 간지러울 정도지만 아이가 크면 아프단 말이에요. 엄마가 너무 좋을 때는 엄마 손 꼬집지 말고 엄마랑 껴안기 하자. 바꾸시는 거고 친구랑 할 때도 친구가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 가서 손을 꼬집는 아이가 있죠. 슬쩍 가서 꼬집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너 친구랑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렇구나. 그런데 친구랑 만날 때는 꼬집는 거 말고 우리 손 흔들고 인사하자. 아니면 뭐 악수하자.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항상 대안을 주셔서 연습을 하시면 그 행동으로 아이가 바꿔요. 다시 얘기하지만 아이의 그 행동을 지적하는 거나 혼내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너무 못하게만 하면 아이가 불안감이 오히려 더 증폭이 되고 이 어떤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공격적인 성향이나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의 그 신체를 자극해 주는 것도 감각 추구에는 되게 좋거든요. 상동 행동들이 감각을 추구하는 것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할 때 엄마가 보기 싫은 행동, 특히 손 자극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손을 꼭 잡으면서 꾹꾹꾹 눌러주거나 손을 꼭 잡아주거나 해서 아이의 신체 자극이 들어가면 그쪽으로 아이들이 집중을 하게 돼요. 주의를 환기시키라는 것은 뭐 어린아이들은 이야 뭐 저게 뭐가 있네 저거 재밌는 거 있네 엄마랑 저거 해볼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조금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현재의 상황에서 조금 환기시킬 수 있는 것들을 시키시면 좋아요. 심부름 시켜서 엄마 저기에 뭐 있는 것 좀 갖다 줄래? 냉장고에 우유 좀 꺼내다 줄래? 우유 마시자. 뭐 해서 아이가 심부름이라도 할 수 있게 환기를 시켜주시면 좋고
혼잣말을 많이 한다든지 웅얼거리는 아이들한테는 어머님이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아마 아이가 들었던 이야기 또는 미디어에서 봤던 이야기, 책에서 봤던 내용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어머님이 끼어들어서 같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아이는 혼자 하고 싶거든요, 이 중얼거리는 것들을. 왜냐하면 스토리가 기억이 나는 대로 들렸던 대로 그것을 그대로 재현해 보고 싶어 해요. 그 자극들을 그때마다 어머님이 그것을 좀 차단하시고 야, 그래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야? 누가 그랬어? 그 소리는 미사일 공격하는 소리야? 전쟁 있었어? 아니면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야? 너무 궁금해. 엄마한테도 알려줘. 그러면서 계속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끼어들어서 그 이야기들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어떻게 됐어? 얘는 그 스토리를 다 외웠기 때문에 중얼중얼 혼잣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토끼가 이겼어? 툭툭툭 끼어드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엄마가 물어보시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심하게 이게 좀 집중하는 아이는 엄마 말 안 들려요. 무시하고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그래도 대답할 수 있는 아이는 토끼가 이겼어. 한마디 해주고 또 그다음 이야기를 중얼중얼 혼자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계속 끼어들어서 토끼가 이겼어. 거북이는 왜 그랬어?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한두 번 대답해 주다가 귀찮아서 엄마 없는 데로 가서 조용히 혼자 가서 중얼중얼 하고 싶어 해요. 자기 방으로 간다든지 엄마를 밀어낸다든지 혼자 하고 싶어 해요.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끼어들어서 계속 토끼 물어보고 거북이 얘기 물어보고 그 소리는 무슨 소리야? 야, 재밌는 이야기구나. 어머님이 관심을 나타내시면서 아이가 하는 스토리에 어느 정도 들었으면 그래서 그다음에 토끼가 이겼지 하면서 같이 맞장구도 쳐주시고 계속 끼어들어서 티키타카 되듯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마디라도 아이가 대답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혼자 중얼중얼 이야기했을 때보다 결국은 엄마랑 한마디 두 마디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훨씬 재미있구나. 이 느낌을 가지면 성공하는 거죠. 혼자서는 그게 전부 다거든요. 책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고 들었던 내용이 전부 다지만 엄마가 질문하면서 나도 대답하고 엄마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 곁들여서 해주고 혼자서 슝슝슝슝 뭐 미사일 소리 내는데 엄마가 옆에서 반응해주면서 이야 다른 소리도 내주시고 하면 이게 좀 풍부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끼어들면서 전화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자기조절력 이 얘기 정말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행동을 언제 할 수 있는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제안해 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아이처럼 박수를 아무 데서나 막 쳐. 이게 바깥에서는 괜찮지만 공공장소를 간다든지 교실에서 막 박수를 치면 수업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조절력을 조금 키워주셔야 돼요. 자기조절력은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 기다리는 거 못하는데 요 부분을 조금 어머님이 의도적으로 박수 치는 것은 밖에서 엄마랑 다닐 때는 괜찮아. 충분히 해도 돼,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시끄럽지. 병원에서는 안 돼. 꼭 참고 있어야 돼. 참고 밖에 나와서 할 수 있어. 지하철 탈 때는 지하철 밖에서는 괜찮아. 지하철 안에서는 사람들이 다 조용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지.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는 박수 치면 안 돼. 지하철 안에서는 엄마랑 꼭 손잡고 있자. 만약에 엄마가 멀리 있으면 네가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참았다가 지하철에서 내리면 박수 쳐도 돼. 해서 언제 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를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어머님이 너무 그게 싫다. 아무 때나 한다. 근데 싫기만 하고 아이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모르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침을 세워주시고 그것을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는 거예요. 잘할 수 있게. 손도 잡아주시고 아니면 아이가 박수 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한 손에 간식도 쥐어주셔서 먹게 하시고 뭐 엄마랑 짝짝꿍 놀이도 좀 하시고 해서 좀 도와주시면서 지하철 안에서 잘 박수 안 치고 왔던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그다음에 쉬워요. 뭐든지 처음에가 좀 어려워요. 안 하던 거 해야 되고 안 하던 방법을 써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렇게 아이가 따라합니다.